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의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은 2020년식의 신축 건물이고요. 월세도 1,200만 원가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신림역 1번 출구와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있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보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4일부터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커리큘럼과 일정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신림역 1번 출구에서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신림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다중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골목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도 사람의 통행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편의점도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는 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골목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조금 나지막한 언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높은 경사가 아니어서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경매 물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 보는 경매 물건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아마 다중주택을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사하는 현장도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전면에 있는 저 건물이 오늘의 경매 목적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깨끗한 걸 알 수 있고요. 신축급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앞에 있는 도로는 좀 작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건물의 측면 영상입니다. 이렇게 건물은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고요.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개 층이 지금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앞에는 지금 3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이 2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이 1대가 가능하죠. 저 안쪽으로는 분리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물 외관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하층이 위치해 있고요. 사생활 보호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쪽을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네요. 건물의 측면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이쪽이 1층의 창문인데요. 1층은 지금 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도 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가 지금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외벽은 지금 벽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물의 전면으로 좀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외관으로 봐서는 건물의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건물의 전면으로 왔는데요. 건물 전면은 일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네요. 건물 전면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건물 전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잡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진급 판넬로 마감된 부분은 지금 위반상 제시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런 부분들은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기 계량함을 보니까 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지하부터 지금 7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 계량함이 떨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편물도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부 임차인들은 거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측면으로도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건물 측면에는 저렇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 계량기가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보일러실이 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 연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옥상 부분에 진급 판넬 저 부분도 위반 사항이고요.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지하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은 이렇게 반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하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층을 101호부터 현판을 썼네요. 101호가 있고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하층도 올라가서 1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지금 201호부터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상태는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층 201호와 2층 202호 그리고 203호
204호 이렇게 4개 호실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걸어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2층 부분인데요. 2층도 301호부터 304호까지 총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2층까지는 대장상 용도는 사무소이고요. 3층부터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1호, 402호, 그리고 404호까지 이렇게 총 4개 호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층별로 4개 호실씩 되어 있네요. 이제 한 층도 올라가 볼게요. 네, 4층에는 501호부터 504호까지 총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올라오면서 내부를 쭉 보니까 내부의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건물 내부의 상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 부분인데요. 5층 부분은 이렇게 601호와 602호 두 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문이 열려 있는데 아마 이쪽은 보일러실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와, 건물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드네요. 이제 6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6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쪽도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인터폰 보이시고 여기 7층 거주자 외에 올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부분도 지금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엘리베이터는 좀 상당히 작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4인승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침대도 지금 못 들어가는 사이즈 같거든요. 사람도 한 2명 정도 쓰면 좀 답답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건물의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세부적인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총 원룸이 4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5평이 조금 넘는 구조로 되어 있고 4호 같은 경우에는 5평이 조금 안 되는 4.5평에서 4.6평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의 도면을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지하와 동일한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원룸 4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4개 호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층부터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3층도 원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장형 발코니로 확장을 해 놓은 부분이라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확장형 발코니로 되어 있고요. 4층 부분에는 저희가 현장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징크 판넬이 덮여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4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1, 2, 3, 4층 전부 다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층 부분도 지금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급 판넬로 덮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확장형 발코니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층은 총 2개 호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도면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넓은 원룸 또는 1.5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층의 도면입니다. 6층 같은 경우에는 701호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진급 판넬로 덮여 있고 위반 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지금 이 다락 부분도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구조는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도면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잠시 후에 월세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입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신림역 1번 출구와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신림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가깝고 괜찮았습니다. 언덕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언덕이라
크게 불편함은 없었으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00924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2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9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67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최초에 28억 6,400만 원 정도로 감정 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22억 9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권에서 유찰이 돼서 20% 낮아진 금액이고요. 입찰기일은 2025년 7월 15일입니다.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탑층에도 한 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 걸 현장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4층과 5층, 6층 증축한 부분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하 1층에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과 2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층부터는 다중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9월달 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된 건물로 보입니다. 승강기는 한 대가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3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변동사항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 4층과 5층 그리고 옥탑층이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면 4층과 5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옥탑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층과 5층, 6층 3개 층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다른 건물보다 조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입찰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상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25일이고요. 9월 25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들 중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임차인들과의 명도 협의는 조금 필요한 물건이고 명도 난이도는 조금 있을 것 같은 물건이기는 합니다. 임차인은 지금 24분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임차 보증금의 합계는 한 27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영상과 내부 구조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권리상에도 특별한 하자는 없고요. 지하부터 4층까지 원룸은 총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또는 아니면 투룸이 총 3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월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월세를 5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입지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월세는 5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5층부터 6층까지는 도면상의 정확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1.5룸 또는 넓은 원룸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월세 70만 원 정도는 보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호실을 계산을 하면 2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월세로 구성을 한다면 월세는 매월 1,200만 원 정도가 가능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1,300만 원 아니면 1,400만 원까지도 가능한 주택으로 보이는데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낙찰가 한 24억 정도 잡으면 최종 수익률은 6.2%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고 건물의 내부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도전해도 될 만한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이번 회차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될지 유찰이 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6월 14일부터 진행하는 오프라인 경매 교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